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로 KRX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에이스 KRX 금 현물 ETF와 코덱스 골드 선물 H, 타이거 골드 선물 H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으로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에 대체 자산인 금을 투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먼저 알아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파란색이 국제 금 가격을 추정하는 IAU ETF고 노란색이 달러 인덱스를 추정하는 UUP ETF인데요. 국제 금가격과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그래프고 1년 동안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는 국제 금가격이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는 국제 금가격이 오르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성향을 볼 수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2022년 3월서부터 달러 인덱스는 2022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상승했는데 국제 금가격은 8개월 동안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2022년 11월서부터 2023년 1월달까지 2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는데 국제 금가격은 상승을 했죠. 이런 식으로 금은 달러를 해칭하는 안전자산이 될 수 있고 주식과 채권의 관계로 돌이켜봐도 채권이 주식을 해칭하고 안전자산이 되는 이유가 주식의 가격과 반대로 가는 성향, 음의 상관관계가 커서 그런 거잖아요. 금도 달러와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관계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배분하면 달러 인덱스의 가격 변동을 해칭하는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기와 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금리 인하기에는 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왼쪽은 코스트라인이 달걀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좋은지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은 금리가 고점은 아니지만 거의 끝에 가까울 때까지 올라온 시점인데 곧 금리가 더 올리지 못하면 금리 고점에 이르게 되는 거고 금리가 고점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하기 일정 부분 금리를 지속하겠지만 곧 금리는 내려와서 인하가 될 건데요. 금리 인하기가 시작됐을 때 수혜를 받는 안전자산에는 달러 현금과 미국채와 금 세 가지가 있는데 각자 주목을 받는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달러 현금과 미국채는 거의 비슷하게 수혜를 받다가 경제위기의 완전 그 순간에는 유동성이 급격하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달러 현금이 주목을 받고 그리고 금리 저점까지 미국채와 금은 상승 탄력을 받지만 경제위기가 터질 때는 금의 가격도 떨어질 수 있어서 경제 위기가 극복된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금리 정책이 완화적일 때 금의 상승 가격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금은 경제 위기 전후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 금 ETF로 투자하는 방법, 금 펀드, 골드 뱅킹, 실물금, KRX 금 시장에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금에 투자한다면 KRX 금 계좌를 만들어서 KRX 금으로만 거래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세제 혜택과 비용 효율성, 수수료가 제일 적고 거래도 주식처럼 편리하기 때문에 KRX 금 시장을 하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나머지는 생각할 게 없고 실물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보험으로 금융 시스템 밖에서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싶을 때만 일부 비중을 실물금으로 보유할 수 있겠죠. 금 ETF는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로는 거의 하지 않고 해외 상장 ETF로만 하는데 자산 배분 투자했을 때 달러 현금이 있을 경우 금에 투자하고 싶을 때 이용하고 있고요. 원화로 국내 상장 ETF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금 펀드는 특정 계좌에서는 ETF가 안 되는 계좌가 있어요. 그때 펀드를 쓰게 되고 골드 뱅킹은 증권사가 아니고 은행에서 골드에 투자하고 싶을 때 이용을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KRX 금 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이 되는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이 비과세 계좌에서는 KRX 금을 직접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 상장 금 ETF와 금 펀드로 투자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국내 상장 금 ETF를 할 수 있는 게 비과세 계좌이기 때문에 세금의 혜택이 있어서 이때는 국내 상장 금 ETF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금에 투자 가능한 ETF는 선물 ETF와 현물 ETF로 나눌 수 있는데 선물 ETF에서는 코덱스 골드 선물 H ETF, 타이거 골드 선물 H ETF가 있고 현물 ETF에는 에이스 KRX 금 현물 ETF가 있어요. 먼저 골드 선물 ETF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ETF가 있고 뉴욕 상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 선물의 가격을 추정하고요. ETF 이름에 보면 H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환해지가 됐다는 표시고요. 환해지가 되면은 환율에 영향을 안 받지만 환해지를 하는 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수료나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달러와
원 환율을 제외한 순수한 국제 금 현물 가격을 충실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없어서 국제 금 가격에 오르고 내리는 폭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달러 현금으로 매수하는 미국 상장 금 ETF인 IAU나 GLD와 유사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개인연금에서는 금 선물 ETF가 투자가 가능한데 퇴직연금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에서는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고, 개인연금에서도 환해지된 ETF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금 선물 ETF를 개인연금에서 하지 않고 금에 편입하는 비중을 계산을 해서 KRX 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금을 투자하고 그랬었거든요. 금 현물 ETF는 에이스 KRX 금 현물 ETF가 있는데 2021년 12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출시가 된 지 1년 정도 지난 비교적 새로 나온 ETF고, KRX 금 시세를 추정하고, KRX 금 시세는 국제 금 시세와 달러원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 노출이 된 효과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KRX 금 시세 자체에 환율 변동성이 포함이 돼서 그런 거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동시에 가능한 ETF입니다. 금 현물 ETF와 금 선물 ETF를 비교해보면 왼쪽의 그래프는 최근 1년간 금 현물 ETF와 금 선물 ETF의 퍼포먼스를 비교해 본 건데, 파란색이 에이스 KRX 금 현물 ETF고 노란색과 에메랄드색은 겹쳐져서 보이는데 코덱스 골드 선물 H, 타이거 골드 선물 H 금 선물 ETF인데요. 달러원 환율이 많이 올랐던 3월서부터 11월 구간에는 금 선물 ETF는 환율의 변동성 없이 순수한 국제 금의 가격을 추정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서 보신 것처럼 환율 상승기에 금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금 선물 ETF는 작년에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반등을 해서 같이 반등을 한 상황이고, KRX 금 현물 ETF는 환 노출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KRX 금 현물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작년에 환율 인상 효과 덕에 국제 금 가격은 20%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폭도 적고 거의 하락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을 유지했었고, 지금에는 달러원 환율이 올라갈수록 KRX 금 현물은 떨어지기 때문에 상승의 폭도 선물 ETF보다 적죠. 두 가지 ETF는 이런 차이가 있고, 달러원 환율 상승기에는 에이스 KRX 금 현물이 더 유리하고요.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때는 에이스 KRX 금 현물이 불리하고 금 선물 ETF들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금 투자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보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IRP 같은 비과세 계좌에서는 금 ETF나 금 펀드를 해야 되고, 금 선물 ETF에는 코덱스 골드 선물 H ETF와 타이거 골드 선물 H ETF가 있고 둘 다 환해지 ETF고요. 금 현물 ETF는 에이스 KRX 금 현물 ETF가 있고, 금 선물 ETF는 퇴직연금 IRP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IRP에서는 금 현물 ETF만 투자해야 되고요. 에이스 KRX 금 현물 ETF는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노출돼 있어서 달러원 환율 상승기에 금 선물 ETF보다 유리하고요. 에이스 KRX 금 현물이 자산 배분 투자 시 대체 자산으로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가 일단 변동성이 낮아요. 아까도 달러원 환율이 오를 때 선물 ETF보다 변동성이 적었죠. 베타 지수도 선물 ETF보다 좀 더 낮고 위험자산과 상관관계도 더 낮을 수 있는데, 보통은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위험자산인 주식의 수익률이 낮아질 때가 있거든요. 2022년 내내 주식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금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이 오를 때 우리는 ETF를 원화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만큼 금 선물 ETF는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 상승기에 주식이 하락할 때 금 선물 ETF가 해칭의 역할을 못하고 같이 떨어지는 일이 많을 텐데, 금 현물 ETF는 금 선물 ETF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니까 상관관계가 좀 더 좋을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원화로 거래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해외 자산을 편입하는 ETF는 환 해지보다는 환 노출로 편입을 하는 게 상관관계 면에서 더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변동성과 베타 지수가 낮고 상관관계가 낮으면 결국엔 위험 대비 수익률이 올라가서 자산 배분 투자할 때는 현물 ETF가 일반적으로 유용하고, 만약에 비과세 계좌에서도 모든 상품을 환 노출이 돼 있는 해외 자산으로 비중을 넣었을 때는, 그럴 때는 모두가 다 환 노출이니까 금을 환 해지로 넣어서 금 선물 ETF를 넣으면 그때는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원화 자산이 많은 비과세 계좌이기 때문에 금 현물 ETF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